안녕하세요. 알아가는 재미, 또 아는 재미, 그리고 또 뭐였죠? 확실히 피곤한가 봅니다.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까지도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교시 할 거죠. 그죠? 공원에 적용되는 우리가 장애물 없는 뭐죠? 생활환경 인정입니다. 뭐 장애물 없는 이러니까 우리가 BF 기준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베리어 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앞에 유튜브 강의 때 그 BF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UD라든지 그 UD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이 컨그루시브 디자인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다 이 뭐라고 그래요? 다 장애물이 없는 그리고 뭐 어린애나 뭐 그다음에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 어른이나 뭐 애나 그다음에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활 시설을 전부 다 포함하는 어떤 개념입니다. 컨그레시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민족의 차이가 없는 이런 개념의 내용들이었죠. 그죠? 여러분 계획론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공부해 볼 때 하나하나씩 공부할 때는 어떤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뭐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개념이죠. 실제로 다 어디서 들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알고 있고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적용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론 따로 실제 따로는 아닙니다.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늘 설계에서 아니면 계획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술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 어떤 그 기술사 채널인가 이런 데 들어보면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기술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뭐 그다음에 요즘은 인정기술사라는 것도 기술사가 아니죠. 그죠? 인정기술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인정기술자 분들이 마치 기술사인 양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술사하고 인정기술사하고는 우리가 기술사를 공부를 해보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인정기술자는요, 경력을 하다가 보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경력이 어떤 경력이냐 해도 10년, 20년 되면 되죠. 그죠? 저도 뭐 회사에도 있다 보면 별로 던거 없이 그냥 경력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기술사라는 공부는요, 지금 과거에 했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어떤 현재의 어떠한 설계, 디자인 개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왜 선생님 꼭 필요합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에 올라가는 단계에서 보면요. 여러분 실력차라는 것이 굉장히 실력차라기보다는 생각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술사 공부 여러분 정말 잘 하셨어요. 생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또 기준이 정말 잘생겼다. 이게 잘생겼다? 핸섬하다가 아니고 정말 잘 적용이 잘 되어 있다. 그렇다고 잘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정말 이게 필요한 거였다는 거죠. 저는 설계 10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공원에 적용은 저렇게 안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건축은요, BF 기준을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BF 기준을 안 되면요, 아예 준공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설계도 그렇고. 그래서 막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토목도 마찬가지죠. 기울기라든지 경사라든지 기울기, 그 다음에 뭐 옆에 어떤 재료 이런 것을 그죠? 자,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랬는데 건축과 토목은 다 그래요. 근데 우리 조경만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경이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비록 기준은 없더라도 저는 이게 조경에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우리가 휴식 공간이고, 휴식 공간에 여기 나와 있죠? 편익 시설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자, 편익 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차장들이 있어요. 자, 주차장은요, 건축에 따르겠죠. 뭐 건축이든 토목에 따를 텐데 주차장은 주로 건축법에 있죠. 그죠? 자, 그랬는데 휴식으로 주차장에서 여러분 휴식 공간으로 가는 과정에서 계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원시설에 완충 녹지가 있는데, 완충 녹지가 조경에서 합니다. 그죠? 조경에서 완충 녹지를 해요. 자, 그랬는데 완충 녹지에서 휴식 공간으로 갑니다. 자, 휴식 공간은요, 편익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시험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편익시설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는 단차가 상당하다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재료까지도 화강석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섭지 연못실에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렇게 편익시설이나 휴게시설로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연못이 있어요. 자연 어떤 섭지가 있습니다. 섭지를 만들었는데 이 섭지를 내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설계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많은 곳에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곳에 여러분 뭐가 있나요? 전부 다 계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계단이 있는 데다가 이 시설 이 자체가 뭐야? 재료가 화강석으로 재료가 포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곳에 저는 늘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접근로죠. 편익시설이나 어떠한 휴게시설 아니면 경관시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곳에 말 그대로 경사라든지 경사나 기울기나, 그죠? 경사, 기울기, 그 다음에 포장의 재료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예요? 장애물 없는 세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사실은 열받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과연 그러면 이 공원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정상인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 그대로 회차로만 옆에 내줘도 되는데 회차로 내주고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것이 그나마 설계 심의에 걸리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설계 심의하지 않는 어떤 설계는요, 아예 그런 것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설계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규모가 없는 곳에는 이런 것에 대단히 그냥 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규모가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큰 설계 회사에 한다는 거예요. 큰 설계 회사는 그나마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경력 있는 사람이 오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하물며 기타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는 아예 기준 자체를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요, 저는 굉장히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공원에 적용이 됐다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시험을 통해서 봤지만, 실제로, 저도 뭐, 안 그랬으면 공원에 적용되는지 몰랐겠죠. 아예 딱 뒤에 나와 있어요. 그죠? 한 파트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만이 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좀 알아서 하면 안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공원, 우리가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 이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주체는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어쩌고 저쩌고 다 있죠. 그죠? 그리고 공식력 있는 어떤 기관이 평가해서 인정하는 제도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달갑지는 않는데 이거를 꼭 인정하는 제도까지 만들 정도로 얼마나 안 했으면 인정하는 제도까지 만들었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열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해도 될 수 있는 곳인데 왜 저렇게 안 할까? 저는 정말 우리가 제가 과거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애인도 없고 노인도 없는 나라 이래가지고 아예 근원과 시설 자체를 생각도 안 하고 별로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애인도 없고 노인도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을 적어서 정말 올린 적도 있습니다. 교통부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교통부가 저는 좋아하는지 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저것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제도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적 근거는요, 인정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정진법, 그리고 교통약자법,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정, 이거는 우리가 앞에 법 하면서 공부를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필요하면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요, 보건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어떤 공동부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공동부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대상 시설과 종류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대상 시설은요, 이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이미 다 했죠. 공공시설. 그리고 적용도 사실 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인정 대상 시설을 하면서 다 합니다. 그죠? 근데 적용만 빠져서 그렇지. 건축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더 강화됐죠. BF 기준 해가지고 완전 앞에 다 만들어 놨는데 BF 기준에 걸린다고 해서 그 밑에 포장 재료를 싹 다 바꿨을 정도로 지금은 아예 이제 장애인들이 오셔서 심사를 하죠. 그죠? 저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종류가 있는데, 시기와 인정 종류가 있는데요. 예비 인정이 있고요. 본 인정이 있습니다. 예비 인정은요,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인정은 공사 완료 후에 합니다. 마치 어린이 놀이시설 우리가 인정하는 거하고 같지 않겠나. 어찌 보면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우리가 인정시설 있음으로 해서 솔직히 좀 더 편해졌죠. 그죠? 저는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책임을 약간 전가한다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예비 인정과 본 인정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정 점검 및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그 에너지 인정하고 평가하고 어떤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또 우리가 어린이 놀이시설은 뭐 최우수, 우수 뭐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근데 에너지 우리가 이용 효율 등급 같은 거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최우수 등급이 있고요. 우수 등급이 있고 일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원 시설에 이렇게 공원에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건축물 내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외부에도 한다. 그리고 그 공원에 우리가 최우수 등급을 찍어서 별표 드르륵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앞에 1교시 때
녹색 깃발상이라는 그린월드라는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등급제를 통해서 그 어떤 세계적으로 그린월드로 가는 어떤 향하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까지도 여러분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제가 크게 생각했나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할 것 같아요. 공원 시설을 하더라도.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등급하고 또 등급 기준 인정할 때 등급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죠? 자, 3번에 우리가 답지 쓸 때 이제 2 할 때, 이제 2, 3으로 들어가죠. 그죠? 인정 등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면서 인정 등급은 어떤 등급이 있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항목하고 이제 기준이 있는데, 자, 평가 항목은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 보행로, 이거 읽어보면요, 건축에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공원에도 굉장히 각각 하나하나마다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에너지 그 효율 등급이 있는 아파트 우리가 등급제 할 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가 100배 페이지나 되거든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한두 페이지를 줄이는 내용하고 같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항목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서 정리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요, 여러분들 다 내용들을 각각 해서 하려면요, 100몇 페이지 되는 걸 못 줄입니다. 자, 이거는 100몇 페이지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 30몇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평가 항목과 기준인데요. 자, 종류가 앞에 어떤 종류가 됐든 우리가 조형에서 편익 시설이 됐든 휴게 시설이 됐든 뭐 이런 시설은 조경에서 다 다루는 시설이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 항목 기준에는 건축과 뭐 토목이든 건축이든 간에 건축에는 또 각각 시설 종류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같은 공통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자, 공통으로 딱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접근입니다. 접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죠? 아무래도 접근이 그 시설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점수가 높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접근 이것도 합쳐놨어요. 또 접근 및 보행로 기준입니다. 보행로가 어떤 거냐? 그래서 보행로는 기울기, 경사, 바닥막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다 여기다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및 보행로, 그 다음에 유도와 그 다음에 안내시설. 자, 편익시설 안에도 다 안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생시설. 그 다음에 편익시설 안에도 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음료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자, 이 안에, 편익시설 안에 다 사실은 접근의 관계, 보행의 관계, 그 다음에 유도와 안내시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위생시설, 편익시설 옆에 다 위생시설 있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기울기가 어떻고 경사가 어떻고 그 다음에 바닥 마감재, 그 다음에 타 도로와의 접근 관계, 그 다음에 유도 연속성. 자, 그것만 있나요? 자, 재료로도 있죠. 자, 재료의 미끄럼이라든지,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출입문 형태, 유효, 폭. 자, 이런 것을 여러분, 저는 지금 그냥 나열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 같은 경우는 폭이라든지, 그죠?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울기, 단차, 이런 것으로 나눠야 될 거고요.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아까 마감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 미끄럼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나눠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크게 또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평가 항목과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3번에 이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답은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죠? 자,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적을 것이냐요? 이것을 우리가 뭐 그때 이제 인정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의 뭐 방향이라든지 해도 좋고요. 앞으로 방향할 때 우리가 그린 어워드로 아니면 유럽의 어떤 상해 제도로 간사라고 해도 좋고요. 여러분이 그거는 편하실 대로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인정과 평가 기준을 다시 또 잘라서 하나하나씩 편익의 시설 세부적으로 또 잘라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들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4번에는 그죠? 세부 내용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딱 잘라서 하나 들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도 괜찮다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정도는요, 하나 딱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여러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런 문제는요, 앞으로도 어떤 시기든 어떤 형태든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정인가요? 수목의 전정인데요. 그렇게 크게 전정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잠깐만 설명하고요. 토양의 물리적 성질로 같이 함께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수목과 함께 전정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